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거세하기도 하였다. 물속에 고개 쳐박고 오래 참기, 거꾸로 매달려서 팍 때리는데 버티기, 눈이나 코에 흙 집어넣기,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단 90여 명의 어린이만이 내시 인턴 과정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내시의 역사는 언제부터이고 환관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국에서는 기원전 13세기경 은나라의 상형 문자에서 처음 기록이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세기경 신라 흥덕왕에, 그리고 1908년도에 역사에서 완전히 소멸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환관, 환자, 화자의 한자 외에는 이 성상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관, 내시는 남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고려시대의 내시는 조선시대 내시와 좀 달랐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남성 문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삼국사기 김부식 아들, 그리고 성리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대학자 안향이 무려 내시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한 비서실장 이 정도 되겠죠. 고려시대 무신정변을 야기한 고려 의종의 유모를 부인으로 맞은 환관 정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의종의 권세를 등에 업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내시에 오르고 재산을 팍팍 긁어 모았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정함의 집은 200칸이 넘었고 마치 궁궐과 같이 화려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은 고려가 망한 이유는 환관들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경국대전에 내시의 역할을 완전히 축소시키고 제한시킵니다. 내시와 환관의 구분이 없어진 것은 조선시대 들어서이고, 우리가 많이 하는 상간마마 요거는 조선시대 와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환관과 조선 내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유튜브니까 방송 가능하겠죠. 조선의 내시는 고환만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환관은 고환은 물론 생식기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고를 당한 아이들을 뽑아서 내시로 했는데, 중국은 주류민족이 자기들이 한족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넓은 통에 소수민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민족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궁형을 내립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환관을 만듭니다. 근데 궁형은 본외의 얘기인데 일반 죄수에게도 내려졌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마천, 미안한 얘기지만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중국 최고의 역사서 사기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내시를 어떻게 양성했나요? 조선은 전쟁 포로도 없었고 우리 민족이 또 중국보다는 그렇게 잔인하지도 않았으니까, 궁형도 없으니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개에게 물려서 사고를 당한 아이들을 내시로 양성했습니다. 이 조선의 내시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입양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 가족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각 고을의 아이들을 인맥으로 소개받거나 추천을 하면 이 원래 내시로 재직 중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아이들을 자기 호적에 올립니다. 이 내시들의 족보가 21세기 현재까지 전해지는데 아버지, 아들, 손자, 성씨가 다 다릅니다. 그 데려온 집안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김씨 집안이면 김씨로 올리고 손자는 박씨가 되는 거죠. 고려사에 이목을 끄는 아들을, 또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거세하기도 하였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공급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얘기가 있는데, 영등포 색강 인근에는 천둥 번개만 치는 날에만 손님을 받는 움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움막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방법으로 자궁을 시행하였는데, 또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내시가 되어야 하는 아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천둥과 빗소리는 마취가 없던 시대에 아이들의 비명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음 도구였다고 합니다. 또한 내시가 되기 위한 과정, 요즘으로 치면 강남이나 대치동에 있는 학원 같은 건데, 내시 민간 양성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원장님이 쐐기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내시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테스트와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하던데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조건은 10살 전후의 아이들이 내시부에 모이면 다시 한번 엄중한 신체 검사를 실시합니다. 진짜로 고자가 맞는지. 왜냐, 이 내시들은 왕의 여자들을 지키고 감독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없어야 하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면밀한 신체 검사를 거친 후에는 혹독한
체력장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내시는 여차하면 위급 상황에 왕을 얻고 막 달려야 되니까 강한 체력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물리적 폭력, 고문을 당해서 야, 왕 어디 있어? 막 이런 고문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문을 견디는 체력과 인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웃긴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물속에 고개 쳐박고 오래 참기, 거꾸로 매달려서 막 때리는데 버티기, 눈이나 코에 흙 집어넣기, 인내력을 확인하는 테스트라고 했다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단 90여 명의 어린이만이 내시 인턴 과정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인턴 과정에 돌입하면 궁궐 청소, 잔심부름 이렇게 하면서 무려 10년의 세월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내시들이 일으킨 성적인 스캔들은 없었나요? 여러분들 요게 또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궁에 입궐하고 10년이 지나면 또 신체 검사를 합니다. 왜냐? 서두에 언급한 대로 고환만 없기 때문에 이게 성장하면서 남성성을 되찾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테스트가 다 있고 검사가 있는데 이거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남성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또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산군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풍속이 거짓이 많아 고자들도 진짜가 아닐 수 있으니 도승지는 의원과 함께 협양문 밖에서 음신이 있는지 상고하려 하여라. 이 남성성을 되찾은 혹은 교묘히 감춘 내시들이 궁안을 왕래하듯 민가의 여인은 물론이고 왕의 여자인 궁녀들과도 성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연산군이 내시들의 신체 검사를 다시 하라는 기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밀폐된 공간인 궁 안에 청춘 남녀가 모여 있는데 사랑이 꽃피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자, 건강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게 절대 금기시된 음식이 있습니다. 절대 내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뭘까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양기를 돋구는 최악의 음식으로 내시에게 절대 엄격히 완전히 금기된 음식이니까 내시가 되지 않으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마늘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조선시대 내시들은 결혼도 하고 집과 가족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내시들 결혼도 하고 입양을 통해서 가족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당연히 궁 밖에 집도 있었습니다. 이 집이 어디냐? 21세기 핫플레이스 나 혼자 산다에 전현무 씨가 갔던데 소순납길 여기가 조선시대 내시들이 많이 살던 지역입니다. 이 궁이랑 가까워야 출퇴근이 쉬우니까. 내시의 근무 형태는 궁으로 출퇴근하는 출입번, 교대 근무를 하는 장번으로 구분되는데 이 장번은 왕과 세자궁에만 존재하는 근무 형태였는데 이 근무 시간이 길니까 강도가 높았겠죠. 스트레스 많으니까 그 대신 승진도 빨랐습니다. 오늘날 광화문 쪽에 세종로에 가면 정부청사가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거 조선시대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광화문 앞에 조선의 행정부인 육부가 있었고 내시부는 오늘날 효자동 인근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생활을 했던 내시들의 이야기는 없을까요? 제가 정사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좀 찾아보니까 고환만 없으니까 이거는 다 성인이니까 발기는 됐다고 합니다. 이제 발기는 돼서 성생활이 가능하기는 했는데 남성, 여성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성생활은 이루어지기는 했다고 합니다.